최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진행한 화상회의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에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경쟁력은 당신들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달려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중 직접 웨이퍼를 손에 드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현재의 반도체 물량 부족과 공급망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도체를 하나의 산업 부문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인 인프라이며 군사안보 등에도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은 차량용 반도체 제조 기업들의 공급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자 자동차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하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 라인을 IT 제품용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차량 수요가 회복되면서 심각해졌습니다. 언택트 환경이 증가하면서 폭증한 IT 수요를 맞추느라 늘어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반도체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조차도 직접 나서며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과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패권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오늘은 한, 미, 중 반도체 산업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산업 관계에서 OEM 기업은 을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파운드리 기업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팹리스가 필요로 하는 미세 공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파운드리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10나노 이하의 공정은 TSMC가 약 92%의 점유율로 독점하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전자는 겨우 8%의 점유율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TSMC가 최근 제조기업으로는 놀랍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30%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토대는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며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운드리 분야의 최첨단 기술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파운드리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10나노 이하처럼 독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제 코로나 방역의 성공과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바탕으로 인당 평균 소득에서도 한국을 이어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TSMC가 생산 능력의 확대를 위해 앞으로 3년간 약 110조 원 이상, 올해에만 약 3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현재 대만 남부에 3나노 공장을 건설 중인데 내년부터는 양산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나노 칩은 5나노보다 연산 처리 속도가 약 70% 빠르고 에너지 효율성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은 2030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약 11조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5G, 고성능 컴퓨터, 자율주행차 등 반도체에 대한 강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쟁 기업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투자만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과연 D램과 낸드 시장을 수성하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약진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은 최근 약 22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2개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해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팻 게이싱어 인텔 CEO는 파운드리 자회사로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설립하고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7나노 공정은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고 극자외선 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ASML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동안 인텔은 PC용 CPU 시장에서는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바일 반도체 시장에서는 퀄컴에 미치지 못했고 이제는 PC용 시장에서도 AMD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파운드리 시장 진출은 인텔에게 있어서도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텔을 우습게 봐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사자가 늙고 지쳤어도 사자는 사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인텔의 14나노 공정이 삼성전자나 TSMC의 10나노 공정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 역시 인텔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의 자국 생산을 강화하는 미국판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2조 3천억 달러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에도 국가 반도체 기술센터 설립 등
반도체 관련 투자비만 약 56조 원 이상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그동안 아시아가 주도하던 반도체 생산을 앞으로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반도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전략 자산의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1990년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중 미국이 차지하던 비중은 약 37%에 달했지만 현재는 12%에 불과한 상황이기에 향후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산업 구조는 언제든지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대만이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가운데 최근 디스플레이 구동칩, 통신, 사물 인터넷, 차량용 반도체 등을 설계 및 생산하는 한국의 매그나칩 반도체가 중국 자본에 피인수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매그나칩 반도체는 2004년 하이닉스 반도체가 시스템 사업부를 분리하면서 탄생한 회사입니다. 김영준 매그나칩 최고 경영자는 이번 매각과 관련하여 주주, 고객, 임직원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매그나칩의 제3차 성장 전략을 가속화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 관계자는 과거 하이닉스 사태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초반 디스플레이 기업 하이닉스는 중국 BOE에 인수된 후 기술만 뺏기고 2006년 폐업 처리되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이 필요한 기술만 몰래 빼가고 회사와 직원들은 가차없이 버린 것입니다. 이때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BOE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되었으며 한국 LCD 산업 몰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OLED 분야에서 무섭게 발전하며 삼성과 LG를 이어파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잠시 멈춘 것뿐이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집중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SMIC는 최근 작년 실적을 발표하면서 순이익이 142.5%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중국 정부가 대규모 투자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했던 중국 제조 2025에 따르면 반도체를 포함해 전기차, 항공, 우주 등 10개 제조업 분야에서 대표 기업을 육성하고 첨단 산업의 핵심 기술이나 부품 소재를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는 70% 자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마련했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차량용 핵심 반도체 MCU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대만의 반도체 협회와 논의하고 있지만 공급 수량 등의 결정권은 기업이 갖고 있어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는 답변만 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장관 주재로 반도체 협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업계 이역 육성, 공급망 안정화에 관련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과연 미국처럼 50조 원이 넘는 정책 지원이 가능할까요? 과연 삼성전자는 미국과 중국 두 국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강력한 경쟁자들을 이겨내고 반도체 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준비 중이라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과 삼성전자의 미국 추가 투자 여부에 산업 관계자들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